네, 반갑습니다.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1호 되시는 우리 맹명광 교수님, 자칭 타칭 맹사부님이시죠. 맹사부님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초기에 맹 교수님이 쓴 책이죠. 스타벅스 백호점의 비밀, 그 다음에 이마트 호점의 비밀, 아마 둘 다 책일 것 같아요.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아주 입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기억나시면 20여 년간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저작물이라든가. 그리고 스타벅스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스타벅스를 쓰게 된 이유가 그 전에 90년도에 제가 일본을 가서 자댕이라는 그 커피숍을 봤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막 지하에 꽃다방 막 이런 수족관 있고 막 이런 있던 시대에 저는 커피를 프랜차이즈 했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2007년도, 8년도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됐네요. 그때 100호점이고 지금 벌써 1300점이 흘렀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종로에 가서 이상한 커피숍을 갔더니 그게 스타벅스였어요. 이상한 커피숍을 갔더니 스타벅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커피숍 있죠. 전혀 다른 그런.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이제 제 친구도 뭐 커피숍에 나중에 스타벅스에 뭐 근무도 하고 있었고 이래서 이런 인연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책을 쓰게 됐죠. 그럼 궁금한 걸 내가 좀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B형이기 때문에 궁금한 걸 또 못 참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A형이어가지고 좀 소심한데. 저희 집사람이 A형이기 때문에 지금 A형은 좀 제가 조금 경계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 스타벅스는 당시에도 혁신이었지만 지금도 계속 혁신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 또 교수님과 나눌 주제가 가치 혁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경쟁이 없는 신시장을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업 경영 전략. 되게 어렵게 이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경영자들이 다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둘이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제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게 경쟁력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승자 독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끼리의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을 때리는 아주 노예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과 싸우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다른 기업들이 왜 못 쫓아오냐? 우린 새로운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그걸 과감히 깨는 그걸 이제 과거에는 이제 김희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블루오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치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에서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파괴적 혁신이 아닌 창조적 혁신을 해라. 이게 김희찬 교수님이 했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건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스타벅스에서 배를 주잖아요. 줘요?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면 되게 화가 나지 않아요? 소비자는 왕이라며. 나는 번호를 듣기 위해서 청각 나쁜 사람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컴플레인이 없어요? 이건 가치 혁신이에요. 왜? 넘버원 브랜드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기타 브랜드가 많이 그렇게 했다면 난리 날걸요. 댓글이 막 달리고 뭐 소비자를 뭘로 하냐 이러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혁신이 누리는 메리트가 많다는 거죠. 가치 혁신이 전체 관점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속성 중에 어떤 요소, 남들이 불편한 요소를 주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치 혁신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해서 판을 없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게임 체인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스타벅스를 가격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면 오히려 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입점을 했습니다만 시간을 우리도 길게 하고 메뉴를 단순화하고 뭐 이런 파란 애가 왔잖아요. 그렇죠. 블루보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가치 혁신을 했다고 요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그렇습니까? 블루보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순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시기 싶어서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기다리는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 마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블루보틀이라는 것은 커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아성취예요. 자아성취. 또 새로운 가치. 나는 마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존감이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저기 왔을 때 왜 이거 인스타그램을 하냐면 나는 이 정도의 커피를 마신 자존감이 높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커피가 아니라 이거는 문화로 들어가 버려요. 커피 문화라 그래서 스타벅스가 처음부터 우리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커피 문화를 파는 회사라 했던 거는 시대의 앞선 코드예요. 그게 가치 혁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치 혁신은 아마 모든 경영자들이나 직원들이 이 파괴적인 정말 이 가격 경쟁, 이 그렇죠. 마진이 떨어지는 곳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주제이고 그렇죠.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일 그렇죠. 텐데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커피숍에 있어서 이 스타벅스를 커피숍이라고 규정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산업 말고 또 조금 다른 산업에 있어서의 또 좀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 테슬라 같은 거 우리가 테슬라.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테슬라면 전기자동차 혁신 이런 얘기를 벗어나서 네. 그럼 왜 전기자동차가 나왔느냐? 전기자동차를 파는 경우에 핵심은 뭐냐면 정서적인 유대감이에요. 정서적 유대감. 내가 이 사회에서 혁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테슬라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래서 이 테슬라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네. 우린 이전에 그 할리 데이비슨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는 코드가 뭐냐. 이러면 이제 사람들은 제품의 가치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 혁신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아무리 4차 산업이 많아도 인문학적인 이 관여는 이게 벗어날 수 없다. 혁신적인 사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유대감. 그렇죠. 할리 데이비슨이 애플을 받고 네. 애플이 테슬라로 넘어갔군요. 그렇죠. 이 혁신적인 사람들의 혁신적인 유대감.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혼다 같은 경우도 보면 네. 할리 데이비슨은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죠. 네. 이건 제품의 비교가 아니거든요. 네.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구매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의 가치 혁신에서 결국엔 우리가 네. 좀 더 또 따지게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꾸만 유통에다가 뭘 넣고 똑같은 경쟁하다 보면 이거는 결국 뭐의 선택이냐면 소비자가 선택한 거지 우리가 만들어서 소비자를 설득했다는 이 구태의연한 이런 접근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를 먼저 제안하고 어떤 게임이 그 산업에 있어서의 게임의 룰이 새로운 가치로 이동시키게 만들어내는 그렇죠. 것. 그런 것들이 근데 있는데, 이제 거기에 네. 중간에 뭐가 있냐면 네. 소비자들이 체험하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네. 블루버틀 전 마시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마시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복제 이론이라는 건데 뭐냐면 정보가 내 스마트폰에 있으면 이 스마트폰의 정보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 마케터들은 잘 조립하고 네. 그다음에 접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연대감이군요. 그렇죠. 유대감 이런 거죠. 뭔가에 속해 있다라는 네. 이 정치권들이 이 밴드웨건 효과 밴드웨건. 다 한다 그러면 나도 그거 해야 될 것 후광 같아요. 효과도 있고 이런 느낌들을 해서 가져가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 전통적인 혁신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땡처리하고 고객에게 메리트를 주어서 줄을 서게 하는 이 혁신하고 방금 이 가치 혁신 그러니까 블루버틀에서 줄을 서게 되고 아이폰을 밤새서 기다려서 첫 번째 구매자가 되고 또 이 팬덤을 만들어내는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치 혁신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양성이 이제 생긴 거예요. 네. 다양한 정보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더불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사람들이 취득하게 된 거예요.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T가 들어오면부터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딴 경험을 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돈벌이 가서 그 핫도그를 안 먹고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네. 진정한 가치 혁신이 아닐 경우에는 결국은 또 이탈이 되고 그렇죠. 또 새로운 걸 찾아가는 것이 되고 유행처럼 움직일 근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네.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동시에 즐기게 만드는 거죠. 네. 그 사람의 삶은 참 다양해지고 네. 가치를 깨물어서 아까 창의적인 가치를 깨물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뭔가 스펙타클해진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네. 네. 이게 지금 예전 고객과는 지금 다른 거예요. 네. 네. 이게 전통적인 가치,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괴적인 혁신은 일시적으로 팬덤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죠. 진보화되고 진보화된다면 그렇죠.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 진정한 가치 혁신의 경우는 좀 혁신적이고 그렇죠. 새롭고 체험적이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드는 네. 형태의 것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런 전통적인 가치 혁신이 아닌 새로운 가치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합니까? 아,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만들려면 네.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경쟁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의 경쟁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할 때 경쟁사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이긴다 했어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행끼리 서로 경쟁하잖아요. 우리끼리 경쟁했는데 카카오뱅크가 등장했어. 네. 네. 그럼 우리끼리 경쟁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옛날에 땐 전화로만 썼다고 게임이나 이런 거로. 네. 근데 여기 음악이 들어왔어. 그럼 이게
딱 두 가지가 이제 마케팅의 이제 혼돈이 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포지셔닝을 잡기가 힘들어. 두 번째는 경쟁자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면 우리가 신흥 거인 그렇게 얘기해요. 네. 시장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긴 줄에 우리가 딱 스타트 할 때 이렇게 딱 스타트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땅 한번 동시에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1등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런 경쟁 구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1등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달리려고 준비하는데 옆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버리네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뒤에는 뭐 자전거 타고 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승자 독식이라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네. 네. 오히려 공정해졌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어떤 충돌이 생기냐면 전통 기업과 새로운 기업들의 충돌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충돌이 엄청나게 많죠. 네. 우버가 나올 때 택시 업체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들이 앞으로 치고 나올 거란 전혀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택시 산업은 100년이 됐거든. 근데 우버를 그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누가 선택을 했냐면 소비자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과 시장이라는 두 가지 코드를 기업은 반드시 이 변화를 지켜보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그러니까 왜 그랬냐는 얘기를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왜 그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산업의 경계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시 산업, 인테리어 산업, 그렇죠. 뭐 식당 산업이라고 부르는 이 산업은 네. 뭐 법에서 정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상당 기간 그 영역으로 구축이 되면 그걸 우리가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업의 경계는 언제든지 어떤 경쟁자가 나와서 등장을 하면 그렇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또 있던 산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해당 산업 내의 경쟁자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 혁신이라는 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 혁신을 하게 되면 기업은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동통신 회사가 이제는 이동통신 그 스마트폰의 이동통신 그 정보료를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데이터를 판매하는 회사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익숙지가 않거든. 네.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또 다른 경쟁자를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경쟁자를 만나는 건 되게 두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복싱을 좀 옛날에 했는데 군대 있을 때. 그렇습니까? 좀 멀리 앉아 있어요. 아까 얼굴 하얀 얘기 했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예요. 네. 이 사람이 라이트를 칠지 뭐 레프트를 칠지 바디를 칠지를 모를 때예요. 지금 제일 공포스러워요 그게. 지금 아마 한국의 기업도 그러지 않을까. 네. 뭐 요즘은 복싱을 하러 나갔는데 상대가 무에타이 선수가 등장해 버리잖아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종국 특위가 등장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법칙이 필요 없는 거지. 네. 내가 복싱의 법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가치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네. 가치 혁신은 크게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품질을 올려주는 방향, 그리고 이제 고객의 비용을 낮춰주는 방향, 그렇죠. 원가를 낮추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은 구체적으로 가치를 혁신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 경영자들이 좀 들여다보아야 할 영역들은 어떤 요소들이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혁신이라면 두 가지 코드예요. 품질이랑 이제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베네핏이 좋다고 느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품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그렇죠. 가격은 낮춰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란 말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격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저가도 계속 저가를 하다 보면 우리 옛날 전자시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계속 가격 경쟁하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격 경쟁, 그러니까 전자시계가 없어지면서 이 스와치는 혁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디자인적인 연출적인 감각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만든 고급 시계에 대한 개념을 벗어날 수 있어. 아주 그건 아주 좋은 사례예요, 사실은 가치 혁신에. 그런 것처럼 시장이 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요, 시장은 뭘 요구하냐면 가치 혁신을 요구해요. 네. 근데 원가가 올라가니까 문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불황기라고 책정을 해서 대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고수하려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바뀌어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변화는 와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시장에 변화가 왔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바꿔야죠. 우리가 내보이는 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혁신이란 말을 너무 어렵게 푸는데 사실은 우리는 변화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름이 오면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절은. 근데 여름이 오면 우리는 뭐예요? 옷장에서 옷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업은 혁신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품질에 대한 얘기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 사회적인 단체도 있고 네, 네. 뭐 검증 인증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 이거에 어긋나면 절대로 기업은 못 사니까 네. 뭐 심지어는 윤리적인 것도 따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 이게 소비자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는 기업에게 자꾸만 혁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꿔라. 그 가격은 너무 가치 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낮은 기대, 높은 경험. 그거죠. 그러니까 기대 대비 충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생각이 들어요. 그 브랜드의 경우도 사실은 노브랜드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 브랜드 없어요. 기대를 굉장히 낮춰줬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초콜릿도 엄청 맛있고, 그렇죠. 라면도 엄청 맛있고. 혁신적으로 했다가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점진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혁신해서 자 오늘은 어제고 오늘부터는 오늘이라고 딱 갈라서는 게 이런 사고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제 있던 사람이 오늘까지 계속 오는 거거든. 그럼 이건 점진적인 속도의 조절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걸 딱 분리해서 생각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가치 혁신은 아마 전반부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생긴 게 이제 융합을 하다 보니까 예전의 가치 갖고는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서 가는 길들이 많이 생겼다. 네. 전통적인 혁신의 방법론이 정해진 퀄리티를 보다 낮은 가격 그렇죠. 찾아서 가는 방식이고 또 동일한 산업 내의 게임의 룰 속에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의 가치 혁신은 원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품질에 새로운 가치를 부과하는 것, 그렇죠. 또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새로운 산업과 융복합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리의 뭐 달인이네. 정달이네. 야. 최근에 미국에서 사실 리쇼어링 운동이라든가 네. 다시 제조업을 살리자라는 네. 운동처럼 뭐랄까요, 이렇게 낮은 가격을 찾아서 이동했던 비즈니스의 트렌드나 방향성이 품질을 다시 올려주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소비자와 공급자의 연대감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35,000불, 40,000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의 방향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도 자꾸 원가를 낮추고 더 싼 것, 더 낮게 하는 어떤 혁신의 방향성보다는 가치를 융복합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품질을 보다 담보하고 그렇죠. 사회적 책임을 과감하게 중소기업이지만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격과 가치는 다른 문제인데 네. 저희 같은 세대는 $100 이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 네. 그때는 북한보다도 우리가 더 땄고 심지어 케냐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네. 60년대 초반부까지 북한보다 국민소득이 더 낮았어요. 뭐 기록으로 우리가 보고 네. 있죠. 감은 안 옵니다. 네. 기록으로만 보고 그렇죠. 있죠. 전 네. 감으로 살았던 네. 시대니까. 네. 그런데 지금 $30,000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겠어요? 엄청난 변화가 요동을 쳤을 거야. 네. 막 IT도 나왔다고 그러고 뭐 글로벌도 하고 올림픽도 치르고 막 이런 그렇습니다. 과정들이었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품질이 왜 이렇게 가치 혁신이 됐냐면 이 그 융복합이라고 하는 아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새로운 기술적인 혁신이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 슈페터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 네. 그래서 기술의 혁신이 들어와서 생산의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동력이란 말이 별로 리쇼링 얘기했는데 네. 노동력이란 게 없어진 게 뭐냐면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형태가 기계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네. AI라든가 네. 뭐 이런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에 완전히 생산의 체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력이란 말도 이제 한 10년 뒤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이마트를 가보면 점차 변화되는 그 툴이 나오는데 제일 핫한 지역이 제주도예요. 그 전기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네. 거기 가보면 직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전부 뭐예요? 다 그렇게 그 무인 판매도처럼 이렇게 운영해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리쇼어링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네.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예요? 외부에서 노동력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노이도 가보니까 노동력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하노이도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렇죠. 거의 노동력이 끝나죠. 높아지니까 이제 그것도 네.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네. 노동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마 박물관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재교육을 시켜야 돼.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네. 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경영자는요 거시적인 입장에서 빅피처를 그려야지 마치 그 슈퍼마켓 주인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네, 네. 뭐 슈페터의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창조적 혁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과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적으로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택받고 그 선택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인류가 풍요로워지는 것.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과 창조적 혁신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드린 건데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최근에 P2P에 대해서 법제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 넷플릭스의 공격에 대해서 이 옥수수 TV가 이 푸크 인수하면서 또 대항마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던 전쟁, 긍정적 의미의 선택받기 위한 전쟁, 그렇죠. 슈페터의 창조적 혁신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휴대폰 3사, 이 통신 3사가 데이터를 통화료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넷플릭스와 대항하고 디즈니와 대항하고 혹은 애플 TV와 싸우겠다고 선언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혁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뀐 거고요. 그렇죠. 네. 이 넷플릭스의 등장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자 넷플릭스가 나오면요 디즈니랜드랑 경쟁하고 얘들이 애플과 경쟁할 거예요. 그렇죠. 원인은 뭐냐면 컨텐츠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극장에 안 간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네. 나는 넷플릭스를 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구독 경제를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넷플릭스를 다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젠 공중파가 이제 80% 우리가 보통 이 그 미디어를 보는 게 거의 80%가 다 이 미디어를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TV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 거야. 결국 그래서 극장으로 갔던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몰리게 되고 그 넷플릭스에 갔던 사람들이 애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툴이 바뀐 거예요 이게 미디어 툴이. 이런 것들이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에 대한 문제다. 예,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잖아요. 대중들이 따라오는 속도, 또 수익 창출의 속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건물 꼭대기에 극장이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없어질지도 모른다. 네, 네. 저도 뭐 주변 사람 만날 때마다 CGV 무료로 갈 날이 곧 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쵸. 방금 이 구독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구독 경제 이야기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맹사부님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눌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치 혁신에 관련돼서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자와 경쟁하고 산업 내에서 경쟁하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융복합과 새로운 품질, 가치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좀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돈도 많지 않고요. 그렇죠. 자원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뭐랄까 선도적 가치 혁신을 위해서 당장 실험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몇 가지 제안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재를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인재. 네. 사실 중소기업한테는 사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경쟁력이라는 건 직원도 많고 시스템도 많고 뭐 안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 이제 운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IT에서 대기업들을 살아보면 거의 아마 3명 이상 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초기가. 근데 그들은 뭘 봤냐면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본 거예요. 아까 기업가 정신이 얘기했지만 시대 정신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업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뭘 원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했었던 것 같고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IT적인 툴을 활용하고 개발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중소기업들 강의를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러면 잘 빌려 써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빌려 써라. 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빌려 쓰는 거. 빌려 쓰죠. 근데 네트워크를 뭘 하냐면 이 사람이 가지지 않는 뭔가 나만의 그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대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단 말이에요. 뭐 아마존이 어떻고 구글 아니 세상에 보세요. 140조 원이 넘는 게 그게 스타트업입니까? 아니죠. 지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는 125년 된 스타트업. 아니 세상에 125년 된 스타트업이 어디 있냐고요. 그걸 가리키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은요. 당장 내일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게 스타트업이에요. 그게 현실이죠. 현실이잖아요. 너무 가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성 없는 창업 교육을 지금 우리가 시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처음에 카카오톡 나올 때 게임 시장에 뛰어든 거는요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애니팡을 만든 게 그들이었다고요. 3명이서 만든 거예요. 사무실도 없어서 썬데이 토즈라고 토즈에 일요일 날 와서 만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IT가
희망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네. 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 협업하고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어떤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어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네, 네. 그럼 중소기업 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광저우의 벤처타운들 아유, 대단하죠. 뭐 엄청난데 썬진이라든가 네, 네. 이런 데 벤처타운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막 닭장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가보면 여기 아주 좁은 매장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린 너무 럭셔리해요. 거기에서 막 한두 명 앉아가지고 막 만들고 있고 컴퓨터 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 막 무서울 정도로 무섭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어떤 작은 회사들의 상태가 뭐랄까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럭셔리하게 가는 듯한 느낌? 첫째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뭐 그런 점도 좀 있죠. 왜냐하면 서로가 자율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권한을 좀 나눠줘야 되고 이런 게 잘 우리는 좀 이런 거 좀 새로운 세대는 배워야 될 것 같아.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고 또 강점이자 또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주도성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렇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거. 이게 강점이면서 또 협력에 있어서 약간 좀 제약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려 쓰는 거. 좀 세련된 용어로 콜라보. 그렇죠. 콜라보죠. 빌려 쓰고 콜라보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인지가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기업 중에서 이렇게 숙녀복을 만드는데요. 빅 사이즈 숙녀복만 만들거든요. 네, 다른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77 이하로는 아예 안 해버립니다. 이게 명확하니까 주변에서 뭐 이불 회사, 가구 회사, 액세서리 회사, 뭐 식품 회사, 체형 관리 회사, 피트니스 회사 계속 콜라보가 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분명하고 안 하는 게 분명하면 그럼요. 같이 하기가 너무 좋은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내게 분명해야 된다.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원천 기술이 많아야 돼요. 원천 기술. 그리고 자꾸만 성과 위주로 스타트업을 비교하면 안 돼요. 이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게 목적 지향적으로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 뭔가를 계속 뭔가 만들어내다 보면 기업화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우리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스타트업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는 사실은 거기서 이제 USB 뭐 이런 것도 거기서 개발했거든요. 한 1조를 정도 벌었다는데 그들은 뭐냐면 민간에게도 책임을 줘요. 엔젤을 하더라도 책임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그 스타트업의 문화가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좀 잘못 앉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교정해서 경쟁력을 쌓을 필요가 좀 있다고 이렇게 봐요.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시도를 할 때 지금은 디지털 인재가 중요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대기업이 인재를 어떤 다 끌어가기 전에 작은 기업들이 디지털 인재들을 확보하기에 좋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빌려 쓰고 또 콜라보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 원천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내 아이템이 분명하거나 내 카테고리가 분명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 들립니다. 맞습니다. 혹시 조금 또 다른 이런 가치 혁신을 시도할 때 당장 좀 테스트해보거나 시도해볼 만한 게 있다면 말씀해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그 아마존에다 물건을 많이 팔아요.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한국에서 낫 같은 걸 아마존에 팔았다고요. 그건 열린 시장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시장에 들어가려면 법적인 제도가 많았어요. 뭐 무역도 알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IT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시장들이 너무 열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대기업에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열려져 있는 거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더 넓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잖아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그럼요. 그게 IT의 장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 집단지성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트업에게 이들에게 시장을 벌려줘야 되는데 되게 스타트업들이 물건을 잘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안 배워요. 그리고 무슨 박람회 같은 데서 일시적으로 물건 파는 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속적 경영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탐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 IT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을 보고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오늘 가치 혁신을 주제로 했습니다만 뭐 마케팅과 또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창조적 혁신과 기업가 정신까지 뭐 아무튼 산업의 산맥을 넘는 그런 오늘 대화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가치 혁신으로 했는데요.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경쟁 없는 신시장을 개척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업 경영 전략. 마케팅 그렇습니다. 스페셜리스트
맹명관 교수님, 자칭 타칭 맹사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독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부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지는 않지만 이런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궁금했던 거, 그리고 정해져 있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그 이유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리전 Y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생겼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탐험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들 앞으로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상대를 만나서요, 굉장히 브로맨스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독 경제와 함께 맹사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